어르신, 계좌 잔액이 2,800원 남아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로 72세 김 할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3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평생 그렇게 신중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신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할아버지가 속은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인 사기의 원인을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왜 사기에 가장 쉬운 표적이 되는지, 그리고 가족과 이웃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예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저는 지난해 12월 어느 추운 오후 은행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창구 앞에 한 할아버지가 서 계셨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계시더군요. 은행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계좌 잔액이 2,800원 남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통장을 여러 번 들여다보시면서 중얼거리셨습니다. 이럴 리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3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사시는 김철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거든요. 12세이신데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계시죠. 직원이 거래 내역서를 뽑아드리자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하셨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들이 빠져나간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언제 이런 거래를 했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로움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신중하고 똑똑하시던 김 할아버지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신 걸까요? 더 중요한 건 혹시 우리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도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었어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오늘은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왜 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엘리베이터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참 단정한 분이셨어요. 언제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다니시고 예의도 바르셨습니다. 군인 출신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인지 생활이 매우 규칙적이셨죠. 매일 아침 7시면 1시간 산책을 나가시고 오후 3시경에는 아파트 앞 벤치에서 신문을 읽으시는 게 일과였어요. 가끔 마주치면 자식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미국 시애틀에서 의사로 일하고 작은 딸은 호주 멜버른에서 회계사를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말끝마다 아쉬움이 묻어나더군요. 다들 성공해서 다행이긴 한데 명절 때나 화상통화로 얼굴 보는 게 전부야. 할아버지 댁은 38평 3룸인데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어 보였습니다. 거실 곳곳에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만 정작 집안은 고요했어요. 특히 저녁 6시 이후가 가장 적막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저녁 먹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할아버지 집에서는 TV 뉴스 소리만 나왔거든요. 어느 날 복도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요즘 밤에 잠이 안 와서 말이야. 생각할 게 너무 많아. 그때 저는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혼자 보내시는 시간이 얼마나 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작년에야 스마트폰으로 바꾸셨다고 하더군요. 자식들과 화상통화를 하기 위해서였는데 사용법이 어려워서 늘 고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에게 언제부터인가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강식품이나 침구 광고였는데 점점 보험이나 투자 상담으로 바뀌었다고 하시더군요. 귀찮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랑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그렇게 조심성이 많으시던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람과 전화로 오래 이야기를 나누신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땐 단순히 외로움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전화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속 빈자리를 파고들고 있다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 할아버지에게 운명을 바꾼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아파트 앞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90도로 인사를 드리더군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여성이 건넨 건 고급 용지의 컬러로 인쇄된 전단지였습니다. 시니어 맞춤 무료 건강검진 및 재정설계 상담센터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할아버지는 처음엔 관심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이런 전단지는 워낙 자주 받아보셨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의 다음 말이 할아버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 홀로 계신 분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고 있거든요.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라는 표현에 할아버지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신 거죠. 그 여성은 차분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무료 혈압과 혈당 체크는 물론이고 은퇴 후 자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해준다는 내용이었어요. 무엇보다 같은 연령대 어르신들과 만날 수 있는 정기 모임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 요즘 건강도 걱정되고 돈 관리도 혼자 하기 벅차서 말이야. 전단지를 받고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고민하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버리셨을 텐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특히 같은 연령대 분들과의 정기 모임이라는 부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답답하셨거든요. 사흘을 고민하다가 할아버지는 결국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방은 놀라울 정도로 친절했어요.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전화 상대는 할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혼자 지내시는 기간, 건강 상태, 자식들과의 연락 빈도까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워왔거든요. 한번 편안하게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공개된 장소인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는 조건으로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오랜만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에 설레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전문가랑 상담받기로 했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드러나 볼까 해서. 그때 저는 할아버지의 순수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왠지 모를 불안감도 들었어요. 너무 좋은 조건들이 의심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오후 2시 할아버지는 약속 장소인 카페에 30분 일찍 도착하셨습니다. 긴장되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이었다고 하시더군요. 곧 30대 중반 정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정중하게 명함을 건네면서 김 부장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 남성은 처음부터 할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하게 대했습니다. 비싼 커피를 사드리고 할아버지의 안부를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아버님, 혼자 지내시느라 많이 외로우시죠? 따님과 아드님이 해외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할아버지는 나중에 그때를 회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더군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 남성은 자연스럽게 재정관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같은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버님 연세에는 무엇보다 안정성이 생명이죠. 저희가 추천드리는 상품은 정부 공인 안전투자처입니다. 할아버지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짓자 그 남성은 더욱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같은 나이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매월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정말 안전한 겁니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 남성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모두 가입했습니다. 아버님처럼 소중한 분께 위험한 걸 권할 리 없죠.
그러면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화려한 그래프로 가득한 자료였어요. 할아버지는 그런 전문적인 자료들을 보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남성이 특히 강조한 건 제한된 기회라는 점이었어요. 이런 좋은 조건은 선착순 몇 분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혜택이고 오늘 놓치면 다음 기회는 최소 6개월 후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지만 그 남성은 끝까지 설득했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현장에서 바로 결정했고 지금도 대만족하고 있다면서 감사 인사가 적힌 편지들까지 보여줬습니다. 아버님, 기회는 준비된 분에게만 옵니다.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 남성은 할아버지의 선택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판단이라고, 이제 걱정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어요. 처음 일주일간은 그 남성이 안부 전화를 매일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컨디션을 세심하게 물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도 따뜻했고요.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통화 중이거나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할아버지는 직접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가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철거 예정 건물에 임대문의 전화번호만 덩그러니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모든 걸 깨달으셨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할아버지는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합니다. 분노와 허탈감, 그리고 깊은 자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도 함께 경찰서에 가서 피해 경위를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담당김 형사님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을 표적으로 한 조직적 사기죠. 형사님은 이런 수법을 외로움 타겟형 투자 사기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전화로만 속이는 기존 보이스피싱과 달리 직접 만나서 장기간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큰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이라고 하더군요. 이들은 정말 치밀합니다. 먼저 독거노인 명단을 입수하고 그분들의 생활 패턴과 심리 상태까지 철저히 분석해요. 형사님의 설명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기꾼들은 할아버지가 마트에 언제 나오시는지, 평소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까지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피해 통계였습니다. 이런 사기의 피해자 중 8%가 70세 이상 독거노인이고 평균 피해액이 2,500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었어요. 형사님, 저는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솔직한 의문을 털어놨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평소 정말 신중하신 분이거든요. 은행 업무도 꼼꼼히 처리하시고 각종 권유 전화도 항상 거절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쉽게 당하신 걸까요? 형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의미심장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기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돈보다 마음을 먼저 훔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한 이유가 단순히 투자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형사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진심 어린 관심과 친절이라고 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파고들어서 마치 자식처럼 챙겨주는 척하며 마음의 방어벽을 허문다는 거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 분들 중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0분도 안 되는 분이 65%가 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걸면 경계심이 많이 풀어지죠. 실제로 할아버지도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식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화상통화로 안부만 묻고 평소에는 정말 대화할 사람이 없으셨거든요. 형사님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덧붙이셨습니다. 피해자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정작 원하셨던 건 돈이 아니라 관심이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과연 할아버지가 진정 원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사기꾼의 가짜 친절에 그렇게 마음을 열게 되신 걸까요? 사건의 표면적 진실은 드러났지만 더 깊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경찰서에서 돌아온 후 저는 할아버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털어놓으신 진심이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어요. 사실 나도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세상에 그런 좋은 일이 어디 있겠나 싶었지. 할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여준 관심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노인 사기의 원인과 전혀 다른 진실을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사기에 당하는 이유를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 할아버지가 사기에 당한 진짜 이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투자 수익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더욱 솔직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말이 나 같은 늙은이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혼자 살면서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저는 사기꾼들의 진짜 무서운 점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통장 잔고만 노린 게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었던 거죠. 실제로 그 사기꾼이 할아버지께 했던 말들을 되짚어보니 더욱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희 가족도 모두 가입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이 할아버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달콤한 위로였던 겁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일이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후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어르신들의 사연을 찾아봤습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증언하셨더군요. 사기꾼이 매일 저녁 안부 전화를 해줘서 마치 효자가 생긴 것 같았다고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그 사람과 이야기하는 1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원한 건 결코 큰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저 누군가 자신을 기억해주고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대화해주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사기꾼들은 바로 그 간절한 마음을 악용했습니다. 가족보다 더 친절하게, 친구보다 더 자주 연락하면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척했던 거죠. 김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은 것도 안타깝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난 깊은 상처였어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걱정해 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 돈만 보고 접근한 거였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함께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외로워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나이가 들어 바보가 된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존재거든요. 특히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문제는 그런 순수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비정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우신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봤어요. 할아버지가 당하신 일은 단순한 금융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소통과 관심에 대한 갈망을 악용한 잔혹한 범죄였어요. 김할아버지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봤어요. 경찰청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예방법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절대 혼자 결정하지 말고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기. 김할아버지의 가장 큰 실수는 모든 걸 혼자 판단하려고 한 점이었어요. 아무리 작은 금융거래라도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지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해외에 있다면 동네 친구나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라도 좋아요. 중요한 건 혼자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바로 그 고립된 상황을 노리거든요. 두 번째, 먼저 찾아오는 모든 금융상담은 일단 의심하기.
진짜 금융기관은 절대 먼저 찾아와서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화든 방문이든 문자든 상관없이 누군가 먼저 다가와서 금융상품을 제안한다면 99% 사기라고 봐도 됩니다. 혹시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말고 해당 금융기관의 공식 고객센터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안전하다. 정부 인정 같은 말에 절대 현혹되지 않기. 김 할아버지를 속인 사기꾼도 계속해서 100% 안전한 투자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부 공인이라거나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가입했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가까운 은행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 외로움을 달래려고 낯선 사람에게 마음 열지 않기.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혼자 지내시다 보면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죠.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낯선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제 상황을 털어놓지 마세요. 다섯 번째, 지역복지센터나 경로당 활동을 통해 건전한 소통 창구 만들기.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로움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동네 복지센터나 경로당,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보세요. 김 할아버지도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시고 주 3회 복지센터 건강교실에 참여하고 계세요.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활동을 통해 또래 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 외로움도 덜하고 위험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어요. 가족들이 해야 할 일. 자식들이 멀리 있어도 최소 일주일에 2번은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5분이라도 좋으니까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새로운 투자나 보험 이야기를 꺼내시면 귀찮아하지 말고 함께 알아봐 드리세요. 그 작은 관심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 저처럼 같은 동네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가끔 안부라도 물어보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고 택배가 왔을 때 전해드리고 가끔 반찬이라도 나눠드리는 작은 배려가 큰 도움이 됩니다. 김 할아버지 사건을 겪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이런 사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옛말에 달콤한 말일수록 쓴 결과를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변의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예방법이니까요. 그렇게 8개월이 흘렀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 3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셨어요. 사기꾼들은 완전히 종적을 감췄고 경찰 수사도 한계가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지금은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 실력을 뽐내고 계시고 복지센터 건강교실에서는 체조 동작을 다른 분들께 가르쳐주기도 하세요. 일주일에 4-5번은 또래 분들과 만나서 정담을 나누시죠. 얼마 전 할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돈은 잃었지만 정말 소중한 걸 깨달았어.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구청이나 복지센터에서 사기 예방 강의를 요청하면 기꺼이 나가서 생생한 체험담을 들려주신다고 해요. 내가 당한 일을 다른 분들은 절대 당하면 안 되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른 어르신들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계십니다. 혼자 사는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셨고 서로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하며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가고 계시더군요. 저도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바로 코앞에 살면서도 이웃의 외로움을 제대로 몰랐다는 걸 깊이 반성했어요. 지금은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동에 혼자 사시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꾸준히 안부를 나누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분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가면서 정말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 어르신들의 순수한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가슴 아파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만 더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김할아버지는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 같기도 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거든.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돈은 잃으셨지만 더 값진 걸 얻으셨어요. 진정한 인간관계와 따뜻한 공동체를 찾으신 거죠. 오늘 오후에도 할아버지는 경로당에 나가셨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게 아니라 바둑 친구들과 함께 걸으세요. 뒷모습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당당하고 든든해 보이더군요. 무엇보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면서 외로움 때문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 혼자 지내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따뜻한 이웃이 될 수 있다면 더욱 좋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더 좋은 해결책들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안전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